자, 이제 우리 한 5번에 걸쳐서 AI를 활용한 시 작성이라는 방법을 좀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실습도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 AI들은 우리가 채팅창에서 텍스트 형태대로 프롬프트문을 주면 AI가 이러이러한 시를 만들어줘. 그러면 시를 잘 작성을 해줍니다. 자, 그런 것들은 우리가 학우님들이 기본적으로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러니까 시를 생성해내는 AI들은 요즘 보면 기본적으로 LLM이라고 하는, 즉, 텍스트 형태대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이런 AI들은 대부분 다 잘 생성을 해요, 시들을. 근데 물론 이제 그 AI가 얼마만큼 성능이 좋냐 나쁘냐에 따라서 약간 수준의 차이는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지금 현재 가장 이제 어떤 기본적인 AI 엔진으로서 굉장히 유명한 것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챗GPT, 제미나이, 클루드 이게 이제 3대 가장 메이저들이에요. 이 3대가 제일 메이저입니다. 그리고 이 세 개의 그 AI들이 굉장히 이제 시를 잘 만들어내는데 나름대로 이 중에서 가장 성능이 좋다라고 하는 거는 클루드가 성능이 가장 좋아요. 좋긴 해요. 근데 이제 성능이 좋은 이유를 이제 요즘에 좀 이야기들을 하는데 이 챗GPT나 제미나이는 주로 인터넷에 있는 자료들을 다 조사를 해갖고 인터넷 자료를 중심적으로 얘네들이 학습을 했어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요 클루드는 약간 고급스럽게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전략이 어떻냐면 세상에 나와 있는 책들을 다 모아서 학습을 시키자. 이러다 보니까 거의 뭐 사진들을 제가 하나 봤는데 그 클로드를 만드는 그 엔트로픽이라는 회사가 엄청나게 큰 지하실에다가 세상에 나온 모든 책들을 도서관처럼 쫙 모아서 그 책들을 하나씩 하나씩 스캐닝을 해서 또 그걸 가지고 이 클로드를 학습을 시켰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우리가 시나 뭐 꼭 시뿐만 아니라 시나 소설이나 보고서나 하여튼 글들을 좀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면 클로드가 좀 문학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문장 구사를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좀 고급지다. 굉장히 똑똑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세 개를 쓴다면 가장 좋은 거는 클로드예요. 근데 이제 좀 문제가 있죠. 이건 돈을 내야지 잘 쓸 수 있는. 그러니까 무료로 쓸 때는 한두 번 하면 끝입니다. 이거 뭐 도대체 더 이상 진전을 못해요. 진짜 맛보기만 하고 넘어가는 게 요 클로드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데 쓰려면 돈 내야 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요 챗GPT하고 제미나이는 우리 학우님들이 이제 두 개를 좀 많이 써보셨을 텐데 그동안은 챗GPT가 당연히 글 쓰는 재주가 더 좋았어요. 제미나이는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약간 글의 성격도 제가 좀 보면 좀 문학스러운 부분, 특히 이제 시는 좀 문학적인 부분으로 가깝다 보니까 챗GPT가 좀 월등했어요. 근데 요즘에 제미나이가 많이 또 쫓아오고 있습니다. 많이. 그리고 우리 학우님들이 또 제미나이 같은 경우에는 작년 가을에 1년 동안 우리 학생들은 무료로 해서 사용하는 것들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미나이 현재 무료로 쓰는 챗GPT나 유료로 쓰는 제미나이나 그렇게 성능 차이가 안 날 거라고 제가 느껴진다고 볼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무료인 경우에는 약간 챗GPT가 성능이 조금 우수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차이점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보시면서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계속 쓰면서 좀 느껴보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시의 장르 그러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나오는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대한민국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장르가 서정시, 자기의 생각을 담는 아니면 자기의 감정을 담는 서정시. 그 다음에 자연의 자연이나 전원 생활이나 이 자연과 관련한
변된 시를 표현하는 목가시. 자, 그 다음에 좀 풍자하는 풍자시. 한 세 개 정도의 장르를 가장 많이 선호한다라고 보여집니다. 보여지고, 또 특히나 이제, 요 이제 시 작성 교육이 좀 끝나면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학우님들이 내 인생의 회고록을 글로 막 쓰려 그러면 너무 좀 힘들잖아요. 그리고 글에 재능도 있어야 되는데, 자, 그래서 그런 좀 나의 부족한 부분들을 다 그걸 내가 만들어서 회고록을 직접 쓴다라는 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아니면 뭐 정말 돈이 많으시면 작가를 돈 주고 써서 내 회고록을 써다오, 뭐 재벌 회장처럼 이렇게 할 수도 있긴 해요. 자, 근데 그거보다 우리 학우님들이 이제 AI를 활용한 시를 잘 작성하는 방법을 이제 배우시면 한번 AI를 활용해서 내 인생을 태어나서부터 쭉 지나왔던 이 과정을 한번 시로 회고록을 한번 쓰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하여튼 이 교육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내가 회고록을 좀 쓸 수 있겠다라는 감이 이제 좀 오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거의 우리 교육 끝날 때쯤 또 내 인생을 AI를 활용해서 회고록 한번 시로 써보자 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끝날 때쯤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맨 처음에 우리가 프롬프트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AI한테 내가 의도한 바대로 잘 시키는 방법이 결국 프롬프트죠. 그리고 잘 시키려면 얘한테 내가 시키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라고 하는 내용을 잘 전달을 해야 됩니다. 잘 전달. 자,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그냥 AI뿐만이 아니라 사람하고 대화도 마찬가지예요. 사람하고. 아무리 일을 잘하고 뭐 잘하는 사람이 있지만 앞뒤 다 잘라먹고 뭐뭐뭐 해봐. 뭐뭐뭐 해줘. 그러면 우리 학우님들도 친구하고 대화할 때 이럴 거예요. 갑자기 친구가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앞뒤 다 잘라먹고 갑자기 이거 뭐야? 이거 뭐 어떻게? 핑 물어보면 뭐라 그래요? 황당하죠. 황당해. 도대체 뭐야? 무슨 대답을 해주길 원해? 뭘 설명을 해주길 원해? 이게 우리가 감이 안 잡히죠. 물론 이제 너무 친한 친구가 있어. 친한 친구는 내가 아하고 어하고 이 친구가 나에 대해서 너무 속속들이 잘 알아요. 그런 경우에는 내가 한마디만 해도 이 친구가 뭘 생각하고 있고 지금 어떤 상황이고 지금 나한테 뭘 바라는지 알아채요. 자, 그러면 정말 AI하고 대화를 많이 해서 AI가 그런 친한 친구 레벨이 되면 그때는 간단하게 얘기를 해도 이 AI가 나를 다 이해하고 우리 주인님이 지금 어떤 상황이시고 어떤 생각을 해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척 알아서 척 대답하는 시대가 점점 되어 가고 있어요. 자, 근데 아직은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를 작성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AI한테 전달해줘야 될 내용들을 충분히 전달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를 그냥 충분히 전달을 하자라고 하면 학우님들이 도대체 어떤 내용을 어떻게 전달을 해줘야지? 막막하시죠? 막막하세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문장으로 구사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내용들을 구사를 해야 될지 그 구성 요소를 한번 한 8개 정도로 이제 나누어 봤어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우리 가장 여기 지금 필수라고 되어 있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요걸 필수라고 했어요. 자, 요거는 반드시 포함해서 AI한테 알려주면 그래도 뭐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내 의사 전달을 해준 거예요. AI로 이런 시를 써달라고. 자, 그럼 요 세 가지 필수 요소를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첫째는 누가 말하는지예요. 도대체 AI가 누가 이 시를 지금 쓰는 겁니까? 말을 쓰는 겁니까? 말을 하는 겁니까? 이거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자, 물론 뭐 그냥 현재 나 지금 80대인 할머니가 화자가 돼요. 자, 화자 말하는 사람이죠. 80대 할머니 화자가 돼요.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의 주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또는 내가 옛날에 지금 시를 쓰고 싶은데 옛날에 20대 시절에 20대 시절에 시로 돌아가서 그 당시의 감정을 그대로 한번 시를 써보고 싶다. 그러면 야 80대인 내가 20대 시절인 곳으로 돌아가서 돌아간 화자로서 이렇게 하면 AI가 나이 드신 우리 주인님이 옛날 젊은 시절의 그 기억으로 돌아가서 아주 이 젊은 마음, 젊은 생각과 젊은 마음으로 시를 한번 써보려고 하시는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누가 말하는지 화자 이게 첫 번째 꼭 포함을 시키는 게 좋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무엇을 말하는지 주제가 있어야죠. 무슨 시를 써달라고 하면 무엇 주제를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어떤 감정으로 이 시를 좀 써달라고 할 건지 감정. 자, 즐겁게, 기쁘게, 우울하게, 그죠? 슬프게, 아니면 또 뭐 낭만적으로 하는 내 감정 이런 감정으로 시에다가 담아다오라고 하면 누가 말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감정인지라고 하는 세 가지가 가장 필수 요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선택 요소를 하나 좀 보자고요. 그럼 이제 말 그대로 선택 요소니까 이 선택 요소는 필요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우선 선택 요소 첫 번째 한번 어떤 시인지 시의 장르를 이야기를 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건 서정시 스타일로 그러면 우리 주인님이 자기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이런 걸 한번 입장에서 써라는구나. 뭐 못가지다 그러면 자연의 아름다움이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이런 아름다움이나 이런 걸 중심적으로 써달라는구나. 이제 이해를 하겠죠? 그래서 자, 그럴 때 장르를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이 선택장으로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황에 대한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또 얘한테 알려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내가 옛날에 아주 어린 시절에 어디 놀러를 친구들이랑 놀러 갔었는데 그때 생각을 하면 어떤 장소에서 뭘 보고 굉장히 즐거웠고 무엇을 했고 쭉 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죠. 그죠? 그런 스토리. 이런 스토리를 AI한테 쫙 다 알려주면 AI가 그때 어떤 이야기와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그때 분위기는 어땠고 이런 것들을 얘가 뽑아내서 시로 옮겨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 어떤 이야기인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6번 잠깐 건너뛰고 문체나 스타일이 있어요. 요거는 우리 학원님들 보면 뭐 윤동주 스타일로 써줘. 뭐 박목월 스타일로 써줘. 그러면 특정 시인들의 스타일대로 써줘요. 자, 이게 시인들 보면 그 사람들 쓸 때 보면 좀 뭔가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이런 스타일, 또 비슷한 후렴구가 이렇게 반복되는 스타일, 나름대로 시인들의 이런 스타일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냥 일반인들이 뭐 많이 사용하는 방법은 특정 시인의 스타일이죠. 그죠? 특정 시인의 스타일 아니면 또 뭐 스타일 시에서 얘기하는 좀 전문적인 부분으로 어떤 스타일을 해줘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거는 쓸 수는 있어요. 쓸 수는 있는데 제가 봐서는 가급적 특정 시인을 그대로 쓰자라고 하는 건 약간 모방이니까 가급적 우리 그건 하지 말자고요. 하지 말고 좀 수준이 올라가시면 나름대로 나는 이런 스타일이 정말 이렇게 이제 나한테 맞는 것 같다. 나 이런 형태대로 써야 한다라고 하면 그때 나름대로 구체적인 문구 형태대로 붙여서 본인만의 스타일을 좀 만들어 보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시를 쓰게 되면 우리가 보면 단편시도 있고 장편시도 있고 그 다음에 그 길이가 짧은 거 긴 거 막 이렇게 존재하죠. 그래요. 근데 우리 학우님들이 뭐 긴 시를 막 쫙 쓰는 건 아직까지 좀 힘들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번 교육대나 나중에 회고록을 쓰신다 그래도 제가 봐서 단편시 좀 짧게 길어봐야 뭐 이렇게 시집 보면 한 페이지에 끝나잖아요. 한 그 정도 시가 적당하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의 어떤 분량을 정할 때는 A하고 이야기를 할 때 한 몇 행, 몇 줄 정도로 해다오 이렇게 요청할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 시에서 얘기하는 몇 개 연으로 해달라. 그러니까 연이 무슨 의미인가면 우리 글쓰기 산문책 글을 막 쓰다 보면 빈 줄을 한 칸씩 띄우죠. 그게 이제 우리 문단이라 그러잖아요. 문단. 그게 문단이라는 의미는 대부분 내용에서 이야기하는 그래도 작은 주제라도 어떤 거기 핵심이 되는 그 주제가 그 문단마다 각각 존재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시도 마찬가지. 그 시 안에서 주제로 시 제목이 나왔다면 그 안에 내려가는 하위 주제 정도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게 이제 연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는 나중에 연 한 4개 연으로 구성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하시면 되는데 아니면 또 AI한테 글자 몇 자, 1000자 정도로 만들어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가 나머지 영구성이나 이건 네가 알아서 하고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표현 방식인데 표현 방식은 제가 봐서는 이거는 좀 고급 기능 같아요. 시인들 보면 직설적으로 대놓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다면 이거를 다른 것으로 표현한 은유적인 기법으로 또 하는 시인 스타일도 있고 다양하게 어떤 이 표현에 대한 방식들은 또 구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다 보니까 이거 표현 방식은 저도 시에 그렇게 문외한이라 잘 몰라서 이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잘 와닿지가 않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선 구성 요소로 있지만 저희가 이번에 실습할 때는 여기 나와 있는 표현 방식, 그 다음에 문체 스타일, 6번, 7번은 이번 교육 때는 우선 배제를 하고 나머지 필수사항과 선택사항을 가지고 우리 차근차근 단계를 가면서 한번 프롬프트로 AI한테 시를 써달라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 시 작성 단계는 이번 교육에서 제가 어떻게 좀 진행을 하고자 하냐면요. 우선 지금 나눠드린 일정, 지금 5번, 5회에 걸쳐서 일정들 있죠. 일정들하고 거의 이 단계하고 거의 맞아요. 그러면 제가 몇 주차별로 연결해서 같이 설명을 드릴 거고 교육 일정에 대한 거는 제가 카톡으로 드린 이 다시 또 추가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주차에는 우선 1단계 뭘 한번 해볼 건가면요. 그냥 주제만 주고 네가 시 써줘 한번 해볼 겁니다. AI한테 주제 주고 시 써줘. 이건 다 해보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간략하게 하고 한 번씩만 한번 몸 푸는 차원에서 한 번씩 해보겠습니다. 몸 푸는 차원에서 한번 해볼 거고 자, 요거 해본 다음에 오늘 뭘 해볼 거냐. 자, 2단계.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시 쓰기 위한 프롬프트 구성 요소에 가장 필수 요소가 누가 말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어떤 감정인지.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누가, 무엇, 어떤 감정. 요거 세 개를 문장으로 만들어서 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게 2단계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하고 또 제가 실습도 한번 시범도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본인만의 이제 시에 대해서 누가, 그죠? 무엇, 어떤 감정이라고 하는 제가 드리는 템플릿 갖고 여러분들이 시를 생성하기 위한 프롬프트도 만들고 그걸 가지고 시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습을. 자, 그래서 1주차에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다음 2주차가 되면 여러분들이 지금 누가 무엇 어떤 감정 문장으로 시를 몇 개 써보셨겠죠? 써보셨어요. 그러면 나와서 다음 주에는 발표를 할 겁니다. 다음 주에는 개인적으로 돌아가면서 다 발표를 하실 겁니다. 발표를 하실 때 나는 이런 프롬프트를 이렇게 만들어서 요청을 했더니 나온 시가 이런 시다.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리고 다른 학우님들은 그 시를 보면서 느낀 점들을 다 정리를 하셔서 자, 저렇게 프롬프트 줬는데 굉장히 나온 시가 어떻게 됐다. 나도 어떻게 느꼈다라고 하는 느낀 점들을 그 다른 학우님 발표 때 다 정리를 하셔서 개인별로 다 발표가 끝나면 다시 또 느낀 점을 더 발표할 겁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계속 다음 주에는 지금 2단계에 대한 발표하고 토의가 이루어질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또 무엇을 할 거냐. 지금 누가 무엇 어떤 감정까지 돼 있죠. 여기다가 플러스 어떤 이야기를 붙일 건데 그냥 여러분 보고 이야기를 막 만들어내세요. 그러면 쉽지가 않겠죠. 자, 그래서 뭘 할 거냐. 자, 내가 누가 무엇을 어떤 감정으로 생각한 거기에다가 그걸 연상을 했을 때 나타나는 키워드가 있을 거예요. 그죠? 키워드에 대한 부분을 쭉 뽑아내서 플러스를 시켜서 이번에 프롬프트를 만들 거예요. 만들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제 길이, 장르 이런 것들을 더 선택상에 붙일 겁니다. 붙이고 자 그리고 제가 강의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도 실습하시고 그 다음에 3주차로 넘어가면 지금 키워드까지 되어 있던 것을 여러분들이 또 발표를 하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학우님들은 다 또 느낀 점 쓰시고 느낀 점을 또 발표를 하실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4주 지금 1주 그 다음에 2주 그 다음에 3주 자 그 다음에 4주 제가 헷갈리지? 잠깐만요. 그럼 우선 제가 쭉 이야기를 하고 주차별로 무조건 다시 이야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여기 4단계로 이제 넘어오면 어떻게 할 거냐? 자, 이제 키워드를 쭉 뽑아내서 했으니까 이게 그 장면은 이게 뭔가 되는데 이게 이제 연결고리가 없어요. 이 스토리가 없는 거예요, 스토리. 자, 그래서 그 키워드 플러스 짧은 줄거리로 스토리로 완성을 해서 붙여놨습니다. 그게 4단계입니다. 4단계. 그래서 이것도 강의하고 실습하고 발표 똑같이 그런 과정을 거칠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누가 무엇 어떤 감정 그 다음에 어떤 이야기로 짧은 줄거리 길이 장르 정도가 구성적으로 쭉 붙으면 우리 학우님들이 생각하신 난 이런 시가 나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분들이 대부분 어느 정도 담깁니다. 시에 이제 담겨져요. 그래서 여기까지 4단계까지 진행하는 부분이 마지막이 될 거예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이제 한 주 정도, 한 주를 제가 더 플러스 시켰는데 뭘 해볼 거냐. 자, 시를 만들었으면 이제 AI는 요즘에 그 멀티 모달 모델이죠. 텍스트, 이미지, 그다음에 소리, 그다음에 영상 이런 것들이 다 통합이 됩니다. 다 통합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한 주 더 시간을 할애를 한 건 뭘 하려고 할애를 했냐면 자, 원래는 지금 1, 2단계 그 다음에 3단계, 4단계 그 다음에 여기 지금 4단계까지 하고 이때 발표할 건데 발표를 한 주를 다음으로 미루고요. 이때 뭘 좀 하면 여러분들이 시로 만들었으니까 시를 텍스트로만 공유를 하면 안 이쁘죠? 그죠? 그래서 이미지가 쫙 깔려있는 이제 카툰 뉴스 형태대로도 디자인 한번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만든 시를 가지고 이미지로 만들어 볼 거예요. AI한테 시를 주면 AI가 시의 내용을 이해를 해서 시를 이미지로 쫙 표현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만든 시로 음악도 만들어 볼 거예요. 음악도. 자, 그 다음에 또 나온 이미지가 만들어졌으니까 또 그 이미지를 가지고 그 다음에 영상을 또 만들 수 있겠죠? 그죠? 영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번 주, 한 11년쯤에 나왔는데, 요즘에 뮤직비디오 생성하는, 정식으로 지금 발표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생겼는데, 뮤직비디오 생성하는 부분도 한번 실습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시 완성본을 가지고 멀티모달 개념으로 이미지, 영상, 이미지, 소리, 영상 쭉 연결해서 좀 만드는 것을 한 주 정도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우리 개인별로 우리 학우님들이 자, 마지막 내가 최종으로 완성된 4단계까지 완성된 시를 발표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학우님들은 또 그걸 느끼신 점을 해서 또 토요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발표하고 느낀 점 하고 또 느낀 점 서로 얘기하고 자꾸 공유하는 이유는 다른 학우님 중에 저렇게 하니까 이렇게 되네. 저렇게 하면 나도 좋겠네. 그래서 좋은 것들은 자기 걸로 자꾸 흡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다른 분이 잘못한 것은 어떡하죠? 잘못한 것은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렇게 하면 안 되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5번의 교육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총평하고 학우님들의 마지막 소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그때 이제 저렇게 좀 작업 진행하면 내가 내 인생 회고록 시로 쓸 수 있겠다 라고 확신이 되시면 이제 시 작성으로 회고록 쓰는 계획들을 이제 개인별로 만드셔서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앞에 부분들 쭉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1단계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 그냥 AI한테 그냥 주제만 주고 한번 시를 써봐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봄날 벚꽃 구경 주제가 이거예요. 시를 써주세요. 비 오는 날 어머니를 기다리는 기억을 주제로 시 써주세요. 아침 햇살이 비치는 시골 풍경을 주제로 시를 써주세요. 말은 많지만 변화가 없는 부평을 주제로 시를 써주세요. 자, 이런 거는, 이거는, 자, 이게 어떤 의미인지 모르시는 학우님들은 제가 드린 샘플로 한 번씩 시를 써보시고, 자, 이거 나 다 알아 하시는 학우님들은 꼭 이 주제로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지금 딱 생각나는 주제로 AI한테 한번 시를 써달라라고 한번 요청하는 실습을 진행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를 쓸 때는 제가 템플릿을 텍스트 파일을 드렸는데 1단계 주제로 시작성이라는 텍스트를 그렇게 드린 거는 지금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냐면요. 위에가 템플릿이에요. 위에가 템플릿이고 여기 우리 학우님들이 써야 하는 칸이 밑줄을 그어놨어요. 그래서 밑줄 그어놓은 요거 대신에 여러분들의 쓰고자 하는 내용을 여기다 쓰시면 돼요. 쓰시고 요거를 전체를 카피를 해서 붙여넣기 해서 돌리면 되겠죠? 돌리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참고라고 되어 있는 요 부분들은 실은 요렇게 하시면 됩니다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실습을 하는 것들은 다 이런 패턴으로 다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참고라고 하는 거는 제가 시공을 보이거나 설명용으로 쓰는 프롬프트를 드리고 여러분들 것으로 쓰실 때는 요 위에 있는 요 템플릿을 가지고 작업을 해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여러분들 간단하게 한 15분 정도 한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잠깐 몸 푸는 차원에서 한 번씩 주제로서만 시를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노트북 빌려주는 데도 있죠. 시작했어요. 자, 우리 1단계 부분은 이제 굉장히 쉽죠. 무슨 주제로 시 써줘 그러면 써줍니다. AI가 알아서 그냥 써줍니다. 자, 그럼 우리 2단계, 이제 아까 계속 제가 이야기하면서 좀
우리 의도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필수적인 필수 요소인 세 가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누가 말하는지 화자 이 시를 이야기하는 거라. 그 다음에 이제 무엇을 말하는지 주제죠. 어떤 주제. 그 다음에 또 어떤 감정인지 그러니까 그 감정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요 세 개를 묶어서 우리가 한 개 문장으로 완성을 해서 쓸 거예요. 한 개 완성으로. 대신 한 개 문장으로 만드는데 줄은 세 줄로 만들 겁니다. 세 줄. 세 줄을 써서 만들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프롬프트 예시를 한 네 가지 정도를 제가 해놨는데 요거는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제가 실행까지 같이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면서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자, 이것도 아까 우리 1단계랑 마찬가지로 제가 참고 밑에는 프롬프트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참고를 해놨어요. 해놓고 우리 학우님들이 이제 이거 참고를 좀 하시고 직접 내가 나의 시를 한번 써보겠다라고 하면 누구누구가 화자가 돼요라고 하면 밑줄 여기다 붙이세요. 자, 그 다음에 무엇을 주제로 했으니까 여기다 주제 쓰세요. 자, 그 다음에 무슨 감정의 시를 써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여기 어떤 감정으로 할지 그걸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요 템플릿에다가 여기 갈로에 해당되는 부분만 바꿔가면서 카피해서 쓰세요.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세 줄로 좀 쓰시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학우님들이 이거를 그냥 줄 바꾸지 않고 한 줄로 뭐 자꾸 쓰려고 그러면 자꾸 이게 구분이 잘 안 돼. 그죠? 자꾸 섞여요. 섞이니까 딱 이렇게 생각해요. 첫째 줄에는 나 누가를 쓴다. 두 번째 줄은 무엇을 쓴다. 세 번째 줄은 어떤 감정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세 줄로 표현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씩 맞는 것을 지금 예제로 되어 있는 것을 하나씩 제가 좀 돌려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요거는 지금 실제 우리 좀 사례로 한번 쓰신 건데 현재 지금 80대세요. 80대예요. 그런데 옛날 10대 시절에 봄날에 벚꽃 구경을 하러 갔는데 그때가 너무 즐거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자, 80대인데 10대 시절인 내가 화자가 돼요. 나를 10대로 돌려다오. 그래서 10대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AI가 지금 80대신데 10대로 돌아갔으니까 그 감정을 최대한 살려드려야지. 라고 하는 이 부분으로 관점을 좀 달리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봄날 벚꽃 구경을 주제로. 자, 그리고 감정은 어떻다? 그때 굉장히 즐겁고 기뻤다. 즐겁고 기뻤다. 자, 물론 지금 봄날 벚꽃 구경인데 그때 친구랑 놀러를 갔다라고 해요. 갔다라고 하는데 그런 내용들은 우선 자세한 건 나중에 또 스토리 뭐 확장해서 하도록 하고 어쨌든 누가 무엇을 어떤 감정으로 라고 하는 핵심적인 내용만 이렇게 해서 세 줄로 간단하게 한 개 문장으로 만들었어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돌려볼게요. 자, 지금 제가 설명할 때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보기만 하세요. 좀 보기만 하세요. 보기만 하세요. 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에 누가, 화자, 그 다음에 무엇을, 주제, 어떤 감정이라고 하는 세 개로 구분해서 이렇게 요청을 하면 AI가 이렇게 이해를 해서 시를 써주는구나, 시를 써주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시범을 보일 때 보면서 느껴야 돼요. 그죠? 느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거를 할 수 있어요. 예? 내 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하고 시범 보일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보기만 하세요. 자, 그러면 제가 한번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우선 제미나이로 먼저 한번 돌려보고 또 챗 GPT로도 한 번씩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미나이에다가 돌려볼게요. 자, 제미나이 돌리고 그 다음에 또 챗 GPT에도 돌리겠습니다. 챗 GPT도
자, 챗GPT도 놀리겠습니다. 챗GPT도 가장 기본 모델로 제가 놀릴게요. 자, 나왔습니다. 자, 우선 지금 나온 시들을 우리 잘 보죠. 80대인데 10대 시절인 내가 봄날 벚꽃 구경이 주제, 즐겁고 기쁜 감정. 자, 요렇게 넘겨줬습니다. 자, 그랬더니 지금 제목이 뭐냐? 10대 봄 분홍빛 왈츠. 자, 이게 80대 할머니가 10대로 돌아가는데 적절한 제목이에요. 그죠? 자, 한번 볼까요? 할머니의 주름진 손등 위로 연분홍 꽃잎 하나 툭 내려앉으면 어느새 나는 16 단발머리 소녀가 되어 꽃비 내리는 교정 뒷길을 달립니다. 얘들아 이것 좀 봐. 하늘에서 팝콘이 터져. 까르르 터지는 웃음소리는 살랑이는 바람을 타고 담장을 넘고 운동화 끝에 매달린 봄볕은 오늘따라 왜 이리 간지러운지 몰라요. 교복 치맛자락 사이로 스며드는 보드라운 봄꽃 내음에 가슴이 두근대고 아무런 이유 없이도 기분이 좋아 두 팔 벌려 뱅글뱅글 춤을 춥니다. 내일도 모레도 이 봄이 영원할 것 같아. 지방령처럼 내려앉은 꽃잎들을 모아 일기장 책갈피에 소중히 끼워두던 날 80년 세월도 잠시 멈춰서서 분홍빛 벚꽃 그늘 아래 여전히 나는 꿈많은 16 소녀입니다. 자, 제가 보니까 상당히 지금 화자 입장의 입장과 그다음에 즐거웠던 봄날 벚꽃 구경, 그다음에 즐겁고 기쁜 감정 충분히 제가 봐서는 잘 표현을 해서 AI가 잘 써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요번에 이제 제미나이가 이렇게 표현을 했다 치면 요번엔 챗GPT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요거는 제가 우리 자, 이주원 아버님이 한번 낭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세요. 자, 챗GPT는 앉으시고 본인이라고 생각하시고 실감 있게 낭송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벚꽃길에서 웃던 아이. 나는 오늘도 16살 소녀처럼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마을길을 나선다. 봄바람은 살랑살랑 치맛자락을 흔들고 배울과 버들잎도 연두빛 웃음을 터뜨린다. 학교 가는 길 언덕 위에는 벚꽃이 눈처럼 환하게 피어 있었다. 친구들과 까르르 웃으며 꽃비 내리는 길을 걸었다. 하얀 꽃잎 하나 머리카락에 내려앉으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손뼉치며 웃음꽃을 피웠다. 얘들아 봄이 왔다. 누군가 외치면 우리 마음도 벚꽃처럼 활짝 열렸다. 솜사탕처럼 포근한 햇살 아래 나는 세상 걱정 하나 없는 아이였다. 지금도 그날을 떠올리면 내 마음 한구석에 분홍빛 벚꽃이 다시 피어난다. 그리고 나는 어느새 16살 봄처녀가 되어 꽃길 속을 다시 뛰어간다. 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지금 보면 제가 봐서는 아까 챗GPT나 제미나이나 이렇게 별반 좀 틀리지 않다 그런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미나이가 요즘에 좀 많이 제가 봐서 많이 따라온 것 같아요. 따라온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정도 이렇게 단순히 주제를 하나 줬을 때마다 누가 지금 이 시를 이야기하느냐라고 하는 화자 입장, 그 다음에 감정, 어떤 감정으로 할 거냐, 이 부분이 더 붙었는데 훨씬 더 시의 내용이
내가 생각하던 이 요구사항에 맞게 많이들 반영이 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제는 시간 관계상 제가 양쪽으로 다 안 하고요. 한 개는 재미나요. 한 개는 챗GPT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한 번씩 시범을 보일게요. 자, 하나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는 항상 주제가 바뀌면 항상 새 채팅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섞으면 안 되고 항상 바꾸셔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어떤 시냐? 자, 어린 시절에 아마 엄마가 계속 일 나가서 항상 어린 시절에 엄마랑 집에 있지 못하고 엄마를 기다리는 그리움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날따라 굉장히 그립다라고 하는 부분이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 비 오는 날의 기억으로 이제 좀 시를 썼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어린 시절에 내가 화자가 돼요. 자, 어린 시절에, 굉장히 어린 시절에 내가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비 오는 날 어머니를 기다리는 기억을, 비 오는 날 어머니를 기다린 기억, 그거를 주제로 잔잔하고 그리운 감정의 시를 써주세요. 자, 이렇게. 자, 그러면 분명히 뭐 어렸을 때 어머니를 많이 기다렸었는데 특히나 비 오는 날 그렇게 기다렸던 기억이 굉장히 머릿속에 있다. 그리고 기다렸을 때 굉장히 쓸쓸하고 외로웠다. 이런 감정을 가지고 한번 시로 표현을 해다오라고. 자, 요거는 요번에 재미나이한테 한번 요청을 제가 해보도록 할게요. 재미나이한테 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번에는 진두민 아버님이 나오셔서 한번 읊으시겠습니다. 계시고요. 앉으세요. 자, 여기 있습니다. 여기 제가 올려드릴게요. 처마 밑에 기다림, 학교 앞 문방구 처마 아래 키 작은 꼬마 하나가 서 있습니다. 후드득 양말은 함부로 튀어오르고 양알이네. 죄송합니다. 양알은 아니, 함부로 양말인데 지금 오타요, 오타. 네, 그래. 양말은. 네. 운동장 웅덩이마다 동그란 그리움이 번집니다. 짝꿍들은 하나 둘 알록달록한 우산 속으로 숨어버리고 비릿한 흙 내음만 발목을 적시던 오후 나는 젖은 어깨를 움츠린 채 길쭉한 길 끝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빗줄기를 가르며 번지는 익숙한 몸짓 하나, 낡은 꽃무늬 우산이 가깝게 다가오면 차갑던 공기가 금세 포근해지던 마법. 많이 기다렸지. 그 한마디에 비에 젖은 서러움은 다 녹고 엄마의 좁은 어깨 너머로 나만은 젖지 않게 기울여주시던 커다란 사랑. 지금도 비가 내리는 날이면 내 마음은 그날의 처마 밑으로 달려가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던 그 우산 속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요 시는 물론 지금 비 오는 날에 어머니를 기다린 기억이니까, 그러니까 어머니를 어디서, 그죠? 어느 장소에서, 그다음에 어디서 왜 이렇게 기다렸으면 이런 거 다 생략을 했어요. 그리고 툭 주니까 AI가 이 중에 여러 가지 스토리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스토리 중에 그냥 아무거나 하나 잡아갖고 지금 시를 써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조금 자기가 생각했던 그 상황만큼 충분히 전달을 못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AI가 적당히 그 중에서 아마 이럴 거야. 여러 개 중에 나올 수 있는 경우수 중에 그 중에 하나를 그냥 써준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전달해주는 이런 내용이 구체적이고 내 의도를 잘 전달할수록
AI가 잘 써준다라고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번에는 한번 보시죠. 또 이번에는 목가시입니다. 목가시 형태대로 자, 전원 생활을 하는 중년 여성이 화자가 돼요. 자, 중년 여성인데 이제 전원 생활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에서 살다가 어느 정도 돈도 모으고 이제 좀 풍족해져서 이제 전원 생활을 하고 있는 중년 여성입니다. 자, 그리고 주제는 뭐냐면 아침 햇살이 비치는 시골 풍경. 자, 뭐 전원 생활하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자연을 보면서 쭉 보면서 이게 되게 아름다운 자연 이제 이런 감정을 느끼겠죠. 그러면서 좀 느긋하고 여유로운 감정의 시를 써주세요. 자, 뭐 자연을 보면서 굉장히 평화롭고 너무 도시처럼 각박하지 않고 자, 이런 평온한 이런 감정이 들겠죠, 당연히. 자, 그러면 이런 감정이 있을 때 한번 또 시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챗GPT에서 한번 써볼까요? 챗GPT에서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시도 우리 김용수 가구님이 딱 읊으시면 딱 맞는데 오늘 안 계시네요. 자, 그럼 요시는 우리 박준화 과대님이 한번 읊어주시죠. 자, 일단 나오세요. 나오면 한번 읊어주세요. 잠깐 지금 돌고 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지금 계속 세 번째 지금 시범을 보고 있는데 그냥 주제 하나 딱 던진 거하고 화자라는 개념과 어떤 감정이라는 것만 더 들어갔는데 시가 굉장히 구체성과 그 상황들을 잘 표현하고 있죠. 그죠? 너무 오래 걸린다. 자, 이제 시가 나왔습니다. 우리 과대님이 이제 읊어주시죠. 제가 넘겨볼게요. 아침이 머무는 뜰 오늘도 산 너머에서 햇살이 천천히 걸어 내려온다. 서두를 것 하나 없는 시골 아침 마당 끝 장독대 위에는 밤새 내려앉은 이슬이 반짝이고 고양이는 담장 위에서 하품을 한다. 나는 낡은 주전자를 올려놓고 보글보글 끓는 물소리를 들으며 막 피어난 들꽃처럼 가만히 하루를 펼쳐본다. 바람은 연두빛 풀잎 사이를 지나 조용히 내 어깨를 스치고 멀리 밭고랑이에서는 호미질하는 이웃의 콧노래가 들린다. 젊은 날에는 늘 어디론가 바쁘게 달려갔지만 이제는 안다. 햇살 한 줌에도 사람 마음이 넉넉해지는 것을. 따뜻한 된장국 냄새 피어나는 부엌, 천천히 익어가는 감나무 그림자,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곁을 지켜주는 산. 나는 오늘도 시골의 아침 속에서 느리게 흐르는 시간을 마신다. 꼭 잘 살아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햇빛 좋은 날 평온히 숨쉬는 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아름답다는 듯이. 잘했습니다. 자, 요 시는 좀 써줬는데 제가 보통 때 보던 시보다는 약간 장황한 것 같아요. 약간 좀 느긋하고 여유로운 감정인데 이게 너무 이렇게 좀 장황하게 좀 표현을 한 것 같다라는 좀 느낌이 들긴 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풍자시 제가 예시 풍자시 하나 있습니다. 자, 좀 더 채팅하고요. 자, 요거는 요즘에 뭐 하여튼
국회가 영 마음에 안 들죠? 그죠?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입장이 돼서 국회인데 뭐 맨날 말은 많은데 그 나물에 그 밥이라고 맨날 똑같다. 자, 이런 변화가 없는 국회 모습을 주제로 조금 풍자적인 부분인데 웃음 속에서 씁쓸함이 담긴 좀 웃기면서도 웃지만 약간 씁쓸하다라고 하는 그런 감정의 시를 써주세요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자, 실 한번 써볼게요. 자, 요 시는 요번에 우리 이창도 학우님이 한번 하시죠. 자, 보시고 아우 글씨가 작아서. 아니 여기 아 그렇구나. 여기로 보시면 돼요. 네. 자, 여기 있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하세요. 여의도 잔칫날 오늘도 여의도 자작거리엔 장터국밥 끓는 소리보다 요란한 민생 타령이 풍년입니다. 어느 대감님은 삿대질의 가락을 얹고 어느 나라님은 고함으로 추임새를 넣으니 구경하는 백성들 눈에는 세상 천지 이런 명창들이 따로 없습니다. 국민만 보고 가겠습니다. 그 우렁찬 사자 후에 길을 터 주었더니 정작 그들이 가는 길은 그들만의 리그로 통하는 지름길이었나 봅니다. 주머니 속 만져지는 구멍난 양말뿐인데 금배지단 분들은 허공에 대고 황금 들판을 그려주겠다며 붓질이 한창입니다. 그림 속 쌀밥은 참으로 찰지고 고운데 이상하게 우리 집 솥단지는 냉기만 돕니다. 서로 죽일 듯 달려들다가도 녹봉 울리는 날엔 어찌나 의가 좋으신지 까치치기 하던 아이들도 그 끈끈한 협치에 울고 갈 판입니다. 바꾸겠습니다. 변하겠습니다. 그 말이 하도 달콤해서 귀를 씻고 기다렸건만 강물은 흘러가도 낡은 조약돌은 그대로라 강산이 변한다는 10년 세월 동안 변한 건 그분들 구분 곧 두께뿐인 듯 합니다. 허허 참으로 재미난 구경 아닙니까? 입은 쉬지 않고 만리를 가는데 발은 제자리에서 춤만 추고 있으니 이것이 고개인지 정사인지 오늘도 백성들은 웃으며 침 한 번 뱉고 맙니다. 자, 잘하셨습니다. 자, 지금 쭉 지금 예시로 보여드린 누가 무엇을 어떤 감정 정도만 우리가 정보를 주면 AI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쓸 수 있는 그 주제와 연관된 여러 개의 스토리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배경이나 장소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죠. 조합으로.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수 중에 그냥 하나를 잡아갖고 써주는 거예요. 하나를. 자, 그래도 어쨌든 우리가 내가 생각해서 그렇게 크게 학우님들이 크게 생각하지 않고 뭐 나 그냥 이런 주제야. 좀 이런 감정이야. 내가 이랬던 시절의 나였어. 아니면 지금 나지만 어떤 나야. 이 정도만 주면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시에 대해서 생각을 안 했다면 그냥 주고 나서 시를 읽어보면 다 맞아요. 그냥 다 맞는 얘기를 해요. AI가 맞는 써줍니다. 자, 그래서 이걸 갖고 쓰는 거 아까 필수라고 하는 부분도 시는 써줄 수 있어요. 시는 써줄 수 있는데 조금 더 나의 정말 나의 스토리와 나의 정말 그 스토리에 얽힌 감정과 그런 상황과 좀 나의 얘기를 써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죠? 요 정도 정보 갖고는 써주긴 써줘. 그리고 틀린 게 아니라 여기에 맞는 시를 써주긴 써줘요. 하지만 나의 시는 아직 아니다.
나이스는 아직 아니다. 자, 그래도 아까 주제 하나만 딱 던져주고 써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그죠? 누가, 그 입장, 화자, 누가 지금 시를 그 이야기하고 있냐, 어떤 감정이냐가 붙었는데 훨씬 더 시가 그런 요구사항에 맞게 많이 따듬어졌다는 걸 우리 학우님들이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요 템플릿을 이제 가지고 우리 학우님들이 제가 봐서는 좀 그냥 여러분들 보고 여기에다 칸을 채워서 누가, 무엇을, 어떤 감정 채워서 쓰세요. 그러면 우리 학우님들이 좀 막막하시죠? 막막해요. 자, 그래서 좋은 방법은 우리 그냥 그동안 지나왔던 옛날 시절을 생각하시고요. 생각을 생각하시고 뭐 어린 시절도 좋고 젊었을 때도 좋고 아니면 그때 기뻤던 적, 그 다음에 또 슬펐던 적, 뭐 외로웠던 적, 뭐 많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이 다 있으시죠, 개인별로. 자, 그랬을 때 그때 당시 하나를 떠올리시고 여기 누가, 그죠? 무엇을, 어떤 감정으로 라고 하는 예들을 채워서 제미나이, 그 다음에 챗GPT 여기서 계속 하나씩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 개를 한 번씩 쭉 써보세요. 쭉 써보시고 그 중에 제일 잘 썼다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다음 시간에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